뚱뚱뚱뚱뚱뚱. y는 a의 x. 자, y는 a의 x승은 일단 우리가 지수 단원에서 지수에 실수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수가 실수가 들어가려면 a는 양수여야 하고요. 그쵸? 우리가 지수 함수를 관찰해 볼 건데 1의 x승은 항상 얼마일까? 1이지, 그치?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르겠어? 그러면 상수함수라고 부르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범 위에서 1은 제외를 해주고 관찰을 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 요 녀석이 이제 밑이 1보다 크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인데, 개형이라는 건 그냥 대략적인 모습이야. 정확한 그래프는 인간의 손으로 그릴 수 없어. 그치? 그리고 지수함수의 정확한 그래프는 있잖아. 아주 거지같이 생겼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필요가 없어. 정확한 그래프가 거의 어떻게 생겼냐? 확대를 해놓고 보면 있잖아. 거의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그래프가. 왜냐고? y는 예를 들어 뭐 해볼게. 100 집어넣으면 얼마나? 100. 3의 100승. 야, 3의 100승은 100보다 몇이나 클까? 그래, 2로 해줘. 2에 10만, 2에 100 집어넣을게. 2의 100승. 그 이런 걸로 2의 100승 있잖아. 31자리 숫자거든. 2의 100승이 31자리 숫자다. 그럼 여기가 2의 100승 딱 있는 순간이 이게 31자리 숫자야. 100은 몇 자리 숫자인데 3자리 숫자잖아. 고작, 그치? 몇 배나 차이 나겠어. 2의 10에 28승배 정도 차이 나지, 그치? 그럼 2의 100승을 여기다 찍을 거면 걔랑 정비례하게 100을 찍고자 하면 100이 한 2쯤 찍힐 거야, 그치? 이해돼? 숫자 글씨까지 작게 쓸 필요 없는데, 그치? 100이 2쯤 찍힐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점이 한참 위에 있는 거지. 이것도 진짜 엄청 왜곡해서 넉넉하게 잡고 그렸지. 왜? 이 간격에 30 몇 배가 넘게 있을 거라고. 이해됐니?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그러니까 정확한 그래프 필요 없어. 개형, 문제를 푸는데 지장 없는 수준의 우리 그냥 이렇게 놓고 풀잖아, 그치? 이렇게 놓고 풀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다, 이런 거야. 자, 그래서 그래프가 뭐 a가 밑이 이제 1보다 클 때와 밑이 이제 0과 1 사이 숫자일 때로 나뉘는데,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x축 점근선, 왼쪽에 점근선을 갖고요. 이제 0,1이라는 지점을 지난다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쵸? a가 0과 1 사이 숫자일 때도 어딨니? 여기 있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겨서 x축 점근선을 갖고 있고, 선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지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a 값이 1보다 크던 1보다 작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이 존재하는데, 정점은 0,1입니다. 자, 요 정점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줄 건데, 지수함수는 얼만큼 평행이동하고 뭐 대칭이동해도 항상 그 정점이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뭔 말이야? 뭐 2에 x-3 플러스 1 이런 녀석이 항상 지나는 지점, 여기가 a여도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지점을 찾고자 하고 싶으면 지수를 항상 몇으로 만들어야 돼? 빵으로 만들어야 돼. 알았지? 그래야 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지점, 지수가 빵이려면 x에 몇 대입해야 돼? 3 대입해서 3 대입하면 a의 빵승이니까 전체가 1이니까 3,2를 언제나 죽었다 깨어나도 지난다. 이런 것들이 문제 푸는데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야. 지수함수의 정점은 그래서 이 지수가 0이 되도록 하는 요 x값을 좀 찾아줘야 한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y는, 그럼 a의 x승이란 녀석과 y는 a분의 1x라는 녀석은, y는 a분의 1 x라고 하는 녀석은 a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고1 과정에서 배운 함수의 대칭성 이런 것들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지. x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얘네 둘은 뭐에 대한 대칭이야? y축에 대하여 대칭이야.
근데 만약 a가 1보다 크다고 하면 a분의 1은 그럼 0과 1 사이의 숫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y는 2의 x승하고 y는 2분의 1의 x승은 서로 y축 대칭이다 이런 얘기야. y는 3의 x승하고 y는 3분의 1의 x승 또한 역시 y축 대칭이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래서 정리를 그래프의 개형, 그 크기값 고르는 문제들이 있는데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야. 이런 문제들이.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4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4개가. 그림 진짜 대충 막 그리네.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다시 이제 이렇게 4개가 있답니다. 요 녀석부터 y는 ax승, y는 bx승, y는 cx승, y는 dx승. 이렇게 했을 때 ABCD의 대소관계를 나타내세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지. 그치? 자, 이 녀석 두 마리는 이제 밑이 1보다 큰 상황이니까. 그치? 밑이 1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A도 C, D보다 A, B가 더 클 거야. 그치? 그럼 A랑 B 중에 누가 더 크냐? 뭐 숫자를 비교해서 관찰을 해도 상관없지만 뭐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다고 치면 여기 이 점의 y좌표가 A고 그치? 이 점의 y좌표가 B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지금? B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치? 이해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신에 이제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봐봐. 여기가 뭐가 나와? 여기가 지금 이 함수잖아. 여기가 D고요. 여기가 C인데 봐봐. 이렇게 더 크다는 얘기야. 그치?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순서 관계로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소 관계가 그냥 BA, DC 이렇게 순서로 관찰한다. 특정한 숫자들을 대입해서 관찰해 볼 수도 있는데 특징을 좀 얘기를 해줄게. 특징을 얘기해주면 Y는 A의 X승 그래프에서 A가 커질수록 그래프가 있잖아. 이렇게 됩니다. 아, 화살표 크기가 너무 다르게 생겼네. 아, 좀 똑같이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그리고 싶네. 자,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A 값이 커질수록 뭔 말이냐면 이 Y축 오른쪽에서 위쪽에 있는 녀석이 A 값이 더 큰, 그 밑이 더 큰 녀석이다 이거야. Y축 왼쪽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밑이 더 큰 녀석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돼? 봐봐, 여기서 밑이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얘 순서다 이거야. 이쪽을 보고 관찰할 거면 아래 거부터 얘 순서로 밑이 큰 녀석이다라는 얘기야. 알았지? A가 클수록 Y축 오른쪽에선 더 위에 있고요, Y축 왼쪽에선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0,1은 당연히 지나고 있겠지. 그치? 요게 지수함수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숫자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렵지 않죠, 그쵸? 또 내가 여기 알려줄 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 알려줄 게 사실 요 지수함수 파트 자체는 뭐 저함수 위주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뭐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 좀 특수한 상황들, 특수한 지수함수 형태들 몇 개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주 나오는 지수함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요렇게 생긴 함수가 이제 종종 등장을 합니다. 어떤 녀석인지 좀 사전에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은 될 겁니다. 뭐 이런 애들도 나옵니다. y는 밑은 2가 아니라 다른 숫자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어요. 도윤 알았지? 자,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자, 요런 함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녀석이 뭐 하는 거냐면 두 함수를 더해서, 그냥 어떤 함수를 더해서 2로 나눈 함수를,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를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게 근데 마치 평균을 구하는 식과 똑같잖아. 그치? 네. F가 이렇게 생겼고 뭐 G가 뭐 직선이라고 해보죠.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어딘가 한 지점을 잡았을 때 요 y좌표 요 y좌표의 평균이 되는 순간 딱 이 두 점의 가운데점이겠지. 그치? 뭐 또 다른 y값을 이렇게 잡았으면 마찬가지로 요 점의 y좌표 요 점의 y좌표의 평균 요 가운데가 되는 순간 근데 교점은 요 점과 요 점의 평균 70점 70점 두 과목 가지고 평균 내면 70점이잖아. 그치? 같은 값 가지고 평균 내면 그냥 같은 값이 돼. 그치? 즉 이 두 그래프의 딱 가운데 값들 지나면서 교점은 지나는 요런 식의 그래프가 돼 있을 거야. 중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운데 어딘가 딱 한순간 잡았을 때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무조건 똑같아지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이해됐니? 요런 형태의 그래프를 따라가고 있을 거야. 평균이니까. 그치? 그럼 요 녀석 먼저 좀 관찰을 해보면 요 녀석만 그래프를 y는 2x승, y는 2 마이너스 x승 이건 각각 그릴 수 있잖아. 내가. 그치? 이거는 각각 그릴 수 있잖아. y는 2x승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을 거야. y는 마이너스 2x승은 요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0,1일 겁니다. 이해됐니? y는 2x승 요 녀석은 y는 2의 마이너스 x승 2분의 1의 x승이랑 똑같은 녀석이지.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의 평균 지점을 그래프로 따라 그려준다는 건데 뭔 말이야? 여기는 무조건 지나겠지. 그럼 그치? 1과 1의 평균은 1이니까 그럼 어딘가 하나 딱 이렇게 잡으면 요 점과 요 점의 가운데 점을 딱 지나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어딘가 또 이렇게 잡으면 요 값과 요 값의 딱 가운데 값을 지날 거야. 그치? 이해돼? 근데 얘가 감소하는 폭보다 얘가 증가하는 폭이 더 커. 왜? 지수함수는 이제 1 밑으로 넘어가면 거듭제곱이 될수록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뭐 16분의 1 이런 값들이 감소하는 폭이 작잖아. 대신에 이게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이런 증가하는 폭은 커진단 말이야. 그치? 즉 아래쪽은 조금 좁아지고 위쪽은 조금 넓어지면 중간점이 위쪽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을 거야. 이해됐니? 이해되니? 그러면 이쪽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운데 선을 따라 그려집니다. 이해됐나요? 이 두 점과 이 점의 중점에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지금 알았지? 평균이니까. 마찬가지로 요 간격과 요 간격의 중점에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평균에 대한 함수니까. 그리고 우리 요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뭐라고 불러? 우함수라고 불러. 우함수가 뭐에 대한 대칭함수야? y축에 대한 대칭함수야. 점수에 x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는 뭐야? 우함수야. 즉 y축 왼쪽은 따로 그릴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이 이런 식의 y축 대칭인 밥그릇 모양의 함수가 돼 있을 겁니다.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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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또 빵이에요. 알았죠? 뭐 이런 것까진 몰라도 상관없으나 이렇게 생긴 함수가 y는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자, 짠짠짠짠짠짠. 자, 다음 녀석은 요 녀석 y는 2분의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 볼까요? 뭐 밑이 바뀌어도 있잖아. 그래프가 증가하는 폭들만 좀 더 달라. 그래프의 개형은 다 똑같이 생겨 먹었습니다. 알았지? 밑이 3이 되면 여기서 좀 더 빠르게 올라가요. 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오케이? 밑이 4, 5, 6이 돼도 좀 더 빠르게 올라가요. 뭐 상관없어요. 자, 근데 요 녀석은 뭐 물론 평균으로 관찰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빼기 함수로 관찰을 할 겁니다. 빼기 함수라는 게 뭔 말이냐면 좀 쉬운 얘기를 해볼게. y는 2x라는 함수가 fx고요. gx가 y는 x야. 그럼 f에서 g를 빼면 뭐가 돼? x가 되지 사실. 그치? 이게 근데 뭐냐면 2x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x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두 함수의 간격을 함수값으로 보는 거지. 여기가 1일 때 간격이 1이야? 그럼 요 뺀 함수도 그냥 1,1을 지난다. 이렇게. 이 간격을 함수값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간격을 함수값으로. 그럼 둘이 만나는 지점은 함수값이 빵인 거겠지 무조건. 그치? 간격이 빵이니까. 빼기 함수라는 게 그래서 이 빼기 함수를 가지고
가장 많이 그리는 그림이 뭐냐면 빼기 함수 가지고 되게 많이 그리는 그림들이 뭐 요런 것들, 요런 함수의 그래프들을 우리가 아직 자세하게 배운 적이 없지만, 이 함수의 그래프를 자세하게 그리고 싶으면 사실상 미분을 2번 해봐야 돼. 미적분까지는 다 배워야 하거든. 근데 이제 그런 짓을 하지 않고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고 싶을 때 이용을 한단 말이야.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빵꾸똥꾸들. 자, 1사분면만 볼게요. y는 x분의 1 요렇게 생겼고요. y는 x가 지금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치? 내가 y는 x에서 y는 x분의 1을 뺐을 때 나오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관찰해보고 싶다. 얘는 뭐 봐봐, 이런 지점은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x가 앞에 있잖아, 그치?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요 간격만큼 음의 값을 갖겠지. 만약에 요 간격이 뭐 7이다 라고 하면 y좌표가 마이너스 7인 지점에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지. 이해돼? 간격만큼. 왜 1이고 8이야 막 예를 들어. 그럼 간격이 7일 거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야. 그러다가 요 순간에서는 간격이 빵이니까 함수값이 0이겠지, 그치? 이해돼? 얘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간격은, 얘는 고작 해봐 0. 얼마 얼마를 뺄 건데 이 값은, 얘는 0. 얼마인데 얘는 엄청 큰 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값이 계속 밑으로 내려갈 거야. 점근선을 가지고 있을 거고, 여기서 원점을 지날 거고, 대신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빼는 값이 0에 가까워지지. 거의 안 빼는 거와 똑같지, 그치? 그럼 거의 이 그래프, 거의 얘만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따라갈 거예요. y축 점근선을 가지고. 이해됐니? 뭐 요런 식의 뺄셈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어차피 우리 함수값의 2분의 1을 곱하는 건 그래프의 개형이 좀 낮아지는 것 뿐이야. 그치? y는 x제곱하고 y는 2분의 1 x제곱이 그래프가 생겨먹은 꼬라지가 다르진 않잖아. 대신 폭이 좀 넓어지냐 좁아지냐의 차이만 있지,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 아이, 진짜 이 중요한, 야, 진짜 이거 안 들으면 있잖아요. 여기 블랙라벨 문제가 안 풀려. 집에 가서 진짜 풀면, 이씨, 뭐야. 이 문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건데 문제를 풀라고 있어요. 안 풀린다고, 이 문제가. 빵꾸 똥꾸더라. 진짜. 요 녀석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일단 0 집어넣어봐. 몇 나와? 0 나오지.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그 다음 니네 얘랑, 아이고, f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2분의 2의 마이너스 x승 빼기 2의 x승 이렇게 되는데, 걔가 마이너스에 2분의 2의 x 빼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고, 걔가 f, 즉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fx, 그치? 즉 f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fx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무슨 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 원점에 대한 대칭 함수야, 그치? 즉 원점을 지나는 것도 알았겠다. 기함수인 것도 알았겠다. 오른쪽만 잘 그려주면 다 된다는 얘기네, 그치? 오른쪽만 잘 그려보면 원점을 지나는 것도 알았겠다. 요 녀석, 이 y는 2x승 역시 또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있고, y는 마이너스 2x승도 요렇게 있을 건데, 요 간격을 관찰하는 거니까, 요 간격. 지금 근데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요 간격이 이만큼이야, 그치? 그럼 얘에서 이만큼 밑으로 내려온 지점에 점이 찍힐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됐니? 근데 내려와서 2로 나눴으니까 요 값에 또 반절 자리에 점이 찍힐 거야, 이해돼? 아니면 요렇게 해줄까, 내가? 요렇게 해줄게, 요렇게. 이해가 안 되면. 해서 요 함수와 요 함수의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요 함수는 y는 2의 x승을 식 전체 부호도 바꿨고 x의 부호도 바꿨으니까 원점 대칭시킨 녀석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거면 얘를 원점 대칭시킨 녀석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지금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지점의 평균값을 내는 거지. 그럼 요렇게 함수값 내면 얘네 둘의 평균. 요렇게 그으면 또 역시 얘네들의 평균. 이런 식으로.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관찰할 필요 없지만 얘를 따라갈 거야, 결국엔. 그치? 얘는 왜? 더해지는 값이 어차피 이 값은 평균에 거의 영향을 안 줘, 그치? 내가 10과목 시험 봤는데 한 과목이 0.03점이야, 점수가. 평균에 거의 영향이 없을 거 아니야. 아닌가? 아, 영향이 있네. 갉아먹겠지. 엄청 갉아먹겠네, 그치? 어쨌든,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개형을 따라가고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도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입니다. 따라서 치역이 실수 전체인 함수야. 뭔 말인지 알겠어? 치역이 실수 전체인 함수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2 없앴어.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럼 그래프가 위로 함수값만 2배를 다 늘린다는 거거든, 지금. 그치? 그래도 치역이 실수 전체인 건 바뀌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걸 치환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와.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하면 있잖아? 이 t의 범위가 지금 실수 전체입니다. 알았지? 얘는 범위가 2 이상이잖아. 왜? 산술기하 써보면 나오고요. 그치? 산술기하 쓰면 2 이상이라는 범위가 나왔었는데 이제 요런 녀석은 치역이 실수 전체가 돼야 한다. 라는 거고, 자, 요거 관련된 문제를 몇 마리를 한번 세려볼게요. 알았죠? 자, 몇 마리 한번 세려봅시다. 어딨니? 일품에도 있었나? 일품에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나네. 블랙라벨, 일품 없어요. 일품 엄청 쉬워가지고 일품에 없습니다. 블랙라벨 한번 좀 봅시다. 나머지 수준이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자이스토리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수준은. 자이스토리가 어려워서 그래. 자이스토리가 어렵고요. 그 정도 수준이고 우리는 거의 다 자이스토리를 풀어봤으니까. 자, 지수함수 몇 페이지? 26페이지에 26페이지 아니고 어디부터 봐야 돼? 어디에 있어? 좀 쉬운 거부터. 28페이지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라벨 지수함수 스텝 2 3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fx가 a의 x승 2돼 A는 1보다 크답니다. 기니번은 있잖아. 기억번, 니은번은 니네가 집에서 해보고요. 기억번은 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맞은지 틀린지 알았지? 니은번은. 자, fx 더하기 f-x가 a의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인데 산술기하가 너무 쓰고 싶게 생겼잖아. 그치? 둘이 곱하면 얼마야? 1이야. 그치? 그러니까 2루트 둘이 곱하면 1이니까 최소값 얼마다? 2다. 니은번은 참입니다. 그쵸? 막 산술기하가 쓰고 싶어 해야 돼. 알았지? 도현이 알았지? 막 보면 어우씨 이 새끼 산술 곱하면 1이네. 산술기하 쓰고 싶네. 그치? 왜?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찾을 수 있잖아. 그치? 산술기하를 언제 쓸 수 있는지 이거 까먹으면 아유 큰일 나요. 알았지? 왜 큰일 나냐면 대학을 못 가요. 알았지? 자, x의 절대값이 크거나 같냐? 2분의 1에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주어진 부등식 항상 성립하냐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이 그래프가 얘보다 무조건 계속 위에 있는지 보면 돼. 그치? 요 녀석 그래프 뭔지 알아? 뭔지 아나? 기억나나 모르겠네? 원래 함수 그 절대값 없는 그래프를 y축 오른쪽만 그려서 y축 대칭시키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절대값 없는 함수 그래프 얘잖아. 그치? y는 지금 밑이 a, 뭐 밑이 a라고 돼 있지만 2나 a나 밑이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를 ax승이라고 봐봐. 이 그래프의 y축 오른쪽만 그려. 그치? 그 다음 y축 왼쪽까지 대칭시키니까 이 그래프가 지금 좌변이야. 이해돼? 얘는 딱 형태가 2분의 1에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요런 꼬라지야. 그치? 이런 형태야. 봐봐. 초록색이 분홍색보다 아래쪽에 있는 순간이 있어? 없어? 없어. 만나는 순간 하나 있어. 그러니까 등호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디귿번 참이야. 이해됐니?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집에 가서 이거 해설지 한번 봐봐. 이런 함수를 몰랐을 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가 써 있어. 한 20줄 정도 알았지.
그렇게 풀면 20줄 풀던가. 알았지? 이거를 배우던가! 꿈꾸는 것 같지? 누가 막 꿈에서 소리치지 막 지금. 자, 아이고 어쩐디야. 다음은 지수 방정식 부등식에 관련된 얘기를 좀 정리를 해 드릴 건데요. 자, 방정식,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지수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여기 몇 개 써져 있어? 4가지 써져 있네요. 4가지. 자, 일단 써놓은 게, 이건 내가 만든 건 아니고요. 어디서 훔쳐온 건, 지우개. 여기서 훔쳐온 거야. 아니, 내가 요 파트를 수업 준비를 하는데, 너무 알려줄 게 없더라고. 너무.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 시간이 좀 된다면 그래프의 대칭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한 번 배웠던 건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방정식은 A의 fx, 이제 요런 꼴이 제일 많죠. A의 gx. 요런 꼴들이나 아니면 A의 fx는 상수 B 이렇게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없는 경우, A의 fx는 B의 fx 요런 꼴들이나 아니면 A의 fx B의 gx 이런 꼴이나 아니면 뭐 A의 x승이 반복되는 상황. 자, 요 정도 5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AX승이 이거부터 할까? 요 상황. 요 상황은 그냥 fx랑 gx랑 뭐 갖다 놓고 풀면 되죠. 그쵸? 이해됐니? 요 상황은 로그로 바꾸면 됩니다. fx는 로그 a의 b 이렇게 바꾸면 a도 상수고 b도 상수라면 로그 a의 b라는 녀석 자체가 하나의 상수이기 때문에. 그치? 왜? 뭐 소리 났어? 자, 요 상황은 이게 a랑 b만 같다고 하면 지수가 뭐가 돼도 상관이 없겠지. 그치? 다만 요 상황에서 좀 주의해야 할 게, 이거를 그냥 요런 방정식을 풀라고, 이게 이 상황은 좀 생각해야 될 게 많아. 만약에 이 지수의 조건을 좀 잘 생각을 해줘야 돼. 지수가 만약에 요 x가 유리수나 실수 범위에 들어가는 상황이면 밑이 무조건 양수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지수가 정수이거나 뭐 이런 상황 있잖아. 그치? 자연수이거나 이럴 때는 밑이 사실 음수가 들어가도 될 거 아니냐. 이해돼? 이해돼? 이제 그런 상황들은 좀 잘 따져봐야 돼. 알았지?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또는 i의 fx가 뭐가 돼버리면 돼? 0이 돼버리면 돼. 알았지? 근데 이렇게 풀기 싫으면 좀 한꺼번에 따로따로 풀기 싫은데요 하면 요걸 좀 이용해도 돼. 우리는 지수에서 b라는 녀석을 밑을 a로 바꿀 수 있었다. 요렇게. 그치? 그럼 요걸 좀 이용을 하면 요 자리를 일단 어쨌든 요런 꼬라지로 생겨먹은 좌변에도 하나 우변에도 하나짜리 방정식들은 내가 밑만 똑같이 맞출 수 있으면 그때부터 좀 할만할 것 같아. 문제가. 그치? 그렇잖아. 밑을 똑같이 맞춰야. 그치? 그래야 할만할 것 같잖아. 그래서 A의 fx 좌변을 일단 그대로 쓰고 이 B를 이렇게 바꿔주자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요 방정식에서 좌변의 지수는 fx고요. 우변의 지수는 뭐야? fx 곱하기 로그 a의 b입니다. fx 뭐 함부로 나누면 안 되겠죠.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치? 요 방정식을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마지막.
이제 fx랑 gx랑 밑이 똑같지도 않고 막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역시 얘도 밑을 똑같이 맞춰버리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a의 fx는 b 자리를 a의 로그 a의 b의 gx 요렇게 맞춰놓고 fx랑 gx 곱하기 로그 a의 b가 똑같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편하고요. 참고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대부분 객관식 문제 답의 보기가 상용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밑변환 공식을 써서 밑을 전부 다 상용록으로 바꿔놓고 풀어야 답과 똑같은 모양을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주관식으로 나왔다고 하면 밑을 3으로 쓰든 7이라고 쓰든 상용록으로 쓰든 그냥 변형해서 똑같으면 다 정답 처리해 줄 겁니다. 학교에서. 아니면 답지에서 밑을 전부 다 상용록으로 바꿔서 작성하세요.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거나. 근데 객관식은 뭐가 문제냐면 내가 찾은 답이랑 똑같이 생긴 게 보기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틀렸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밑이 다르다고 하면 밑을 똑같이 맞춰서 변형시켰을 때 같아지는지를 확인을 꼭 해줘야 돼. 알았지? 오케이? 마치 그런 거지. 똑같은 문장이 뭐 아랍어로 써 있었고 프랑스어로 써 있다고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닐 거잖아. 그치? 변형시켜봐야 번역해봐서 똑같은 의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어렵냐면 아이고 어? 치환해요. 알았지? 치환. 자,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어렵냐면 아니면 뭐 실근 개수. 특히 치환하는 녀석들에서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이런 거 관련된 문제. 우리 방정식의 실근. 내가 진짜 입이 닳도록 말하죠. 방정식의 실근. 교점의 x좌표가 떠올라야 되겠지. 판별식이요. 이거는 중딩이고, 그치? 선생님, 2차 방정식인데요. 그럼 그때는 판별식. 판별식은 언제 쓰는 거라고 알고 있어야 되냐면, 그치. x가 실수 전범위로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아무리 2차 방정식이어도 x의 범위가 실수 전범위가 아니면 판별식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2차 방정식에선 다 쓸 수 있냐? 에이, x제곱 마이너스 x. 내가 항상 이런 예를 드는데 실근 몇 개, 서로 다른 실근 몇 개? 2개. 근데 이런 제한 범위가 생겨. 실근 몇 개? 1개. 얘 판별식 쓰면 0보다 큰 값 나온다고. 판별식 0보다 크니까 실근 2개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알았지? x의 범위가 있을 땐 이런 것들 조심해줘야 하니까 아예 다른 길을 선택을 하자라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론이 굉장히 간단한데 문제가 졸라 어려워. 한 문제씩들 나올 거야. 왜?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의 문제야. 학교 선생님들 좋아해. 딱 잘 틀리게 생겼어. 그래서 그냥 요 방정식 실근하면 우린 머릿속에 y는 fx, y는 gx, 교점의 x좌표 이런 거 생각해줘야 돼. 그리고 치환해서 푸는 녀석 항상 뭐 조심해야 돼? 범위 조심해야 돼. 그치? 안 그러면 범위한테 뒤져. 알았지? 알았지? 범위한테 혼난다고 안 그러면. 범위는 누구냐? 인범위. 알았지? 아직 적응이 안 되지? 그치? 미안해. 자, 그럼 곧단 형태의 문제들을 좀 몇 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 미안해. 안 할게. 어디 있니? 방정식의 실근. 어, 24페이지, 1품입니다. 1품 24페이지에 5번이에요. 1품
25페이지, 24페이지에 5번 문제. 자, 방정식 9의 x승 빼기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승 플러스 k는 빵. 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k의 범위 찾아주면 정수 k도 구하겠죠. 그쵸? 자, 치환하고 싶지 하연아. 그치? 이런 문제 보면 일단 그치? 3의 x승을 t로 치환하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치환한 방정식 어떻게 생겼겠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k는 빵인데 질문, t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실근은 어쨌든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을 의미하는 거잖아. 양의 실근이란 말은 x 값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질문, t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보다 크겠지. 0보다 크다고 놨으면 다 틀렸겠지, 그치? 다 틀린다고. 어렵지. 이거, 얘만 좀 잘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푸냐? 물론, 근의 분리라는 개념 알아? 한판축.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으나, 근의 분리가 하루 갈수록 니네 머릿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갈 거야.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근의 분리를 복습을 하든지. 복습은 어디서 해야 돼? 그 인범위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어요. 알았죠? 못 찾겠으면 거기다 꾀꼬리 이렇게 치면 나올 거 알았지? 미안해. 자, 자, 연락을 하면 제가 필요한 링크를 드릴 겁니다.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알았지? 안 할게. 자, 근데 근의 분리 꼭 알아야 되냐면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을 때도 많아. 왜? 우리에겐 이런 도구가 있거든. K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만들어놔서 y는 k 상수함수, y는 2차 함수 이렇게 보면 되거든. 대신 요 2차 함수 그 꼭지점에 t좌표 얼마야? 3 나오죠. 그쵸? 위로 볼록이지. 그치? 근데 여기가 3이니까. 근데 우리는 1보다 큰 범위를 그려야 될 거니까 1 빵꾸 띵띵띵 뚫려져 있고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3.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원래 1 못 집어넣는데 1 집어넣으면 5 나오고요. 그쵸?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9 나올 겁니다. 그치? 상수함수가 요 사이에 요렇게 그려져야 교점이 2번 생긴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내가 찾는 요 k 값은 5보다 크고, 그치? 5 빵꾸 뚫려 있으니까 이거는 2번 만나는 게 아니잖아. 지금 9보단 작아야 되니까 가능한 정수 k는 6, 7, 8 요따구로 생겨났다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블랙라벨에 요런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알았지? 이거 하나 풀고 갈게요. 그럼 안 보고 그냥 보내줘? 이런 문제가 짱 많아. 사실 내가 여기다 풀어줄 문제를 무려 형광펜 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나 쳐놨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되는 만큼 풀어야지. 20번입니다. 20번. 스텝 2에 30페이지에 스텝 2 20번. 30페이지. 블랙라벨. 페이지 30페이지. 스텝 2의 20번. 자, 문제가 방정식 9의 x 더하기 9의 빼기 x 플러스 2a 괄호 3의 x 빼기 3의 빼기 x 플러스 5는 빵. 이 실근을 갖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한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치환하고 싶잖아. 그치? t. 질문. 요 녀석 뭐야? t제곱 플러스 2죠.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제곱시켜서 2를 더해야지만 상수가 없어집니다. 질문. t의 범위 어떻게 될까? 좀 전에 아까 얘기했는데 실수 전체예요. 알았죠?
요 함수의 치역이 내가 실수 전체라고 했습니다. 알았지? 2분의 없어진다고 해서 치역이 달라지진 않는단 말이야. 그치? 이해됐니? 자, 요 녀석의 최소값은 2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t는 지금 실수 전범이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관찰해야 돼? 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7이 0이다. 이렇게 관찰을 해야겠지. 그치? 그럼 있잖아. 요 방정식이 실수를 갖도록, 그러니까 사실 봐봐. t가 실수 전체지. 그럼 얘는 뭐야? 판별식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냥 판별식 짝수 공식.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8이 얼마? 0보다? 문제에 서로 다른 안 써있니? 실근을 갖기 위한. 미안해. 이렇게, 그치? 그럼 a제곱이 7 이상. 우리 문제에서 a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뭐 2차 부등식 풀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해결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가야 돼. 뭐냐? 스텝 3의 7번 문제입니다. 내가 사실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를, 근데 동영상은 틀었냐? 다행이네. 그치? 근데 아직 설명해줄 개념이 아직은 더 많아. 뭐냐면 이런 부등식 관련된 문제들, 대소관계 판단하는 거, 그런 문제들, 그래프 가지고 대소관계 판단하는 문제들이 사실 어려운 게 많은데 그런 문제들은 오늘 다 못 풀어주니까 집에서 풀어봐. 알았지? 근데 자이스토리 복습하면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네. 그냥 풀어봐. 알았지? 다음 시간에 질문하겠지 뭐. 다음 시간 4시간이니까 질문하고 모르는 것도 내가 열심히 또 다 풀어주고, 로그 함수는 대신에 조금 꼼꼼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7번입니다. 스텝 3 7번이에요. 내가 보통은 내가 이 책을 다 풀어보진 못하고, 그렇잖아. 내가 이 문제 일품이야. 이거랑 고1도 지금 블랙라벨 자이스토리 일품이 어떻게 다 풀어보냐, 내가. 그치?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잖아. 어려워 보이는 것만 풀어. 풀고 나서 다 풀고, 그래. 답지도 한 번씩 꼭 보거든. 왜냐면 나는 20줄로 풀었는데 답지 3줄만에 풀었으면 답지 베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거의 그런 문제는 없고, 이 7번도 답지 보고 내가 경악을 했어. 와, 진짜 답지가 한 페이지가 있으면 여기에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 아마 그럴, 내 기억이 엄청 긴 거야, 답이. 아마 그럴 걸. 봐봐. 나는 뭔 말인지 눈에도 안 들어오더라고, 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안 풀면 안 되겠지. 그치? 왜냐면 얘는, 이거 내가 말했잖아. 이거 답지 만든 사람 있잖아. 수학 잘못 배웠어. 얘가 수학을 나한테 배웠으면 이렇게 안 풀었을 텐데. 이 문제는 좀 답지 심했더라. 그치?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애들은 그럼 이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베리지 그럼. 자, fx가, 자, 얘도 2 플러스 k.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겠지. 그치? 요 그래프 그려서 요 그래프보다 이 그래프가 항상 아래쪽에 있거나 막 만나는 거 정도는 허용된대. 그치? fx가 얘보다 위쪽에만 안 올라가면 좋겠대. 그치? 근데 3의 x승, 9의 x승, 3의 x 빼기 1승 뭐 할까? 치환하겠지 내가. 이 식 전체를 3의 x승을 t라고 치환해버리는 거야. 그럼 물론 fx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해. 함수가 이제 t에 관한 함수가 되니까. 그치? fx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해. x에 관한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그럼 요 함수가 지금 3분의 1의 t승 이렇게 되지. 3분의 1 t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다만 t 값이 그럼 몇보다 작아? 3보다 작지. 그치?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t 값은 반드시 양수예요.
알았지? 이건 새로 생겨야 된다. 알았지? 요게 새로 생깁니다. 자, 요 함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되고 t 값이 몇 이상이야? 3 이상이야. 그럼 이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 있어 혹시? 없어. 왜? 어디? 3 기준. t는 3 기준 딱 잡고 여기선 기울기가 3분의 1짜리 직선이야. 이렇게 생겨서 여기 빵꾸 뚫렸겠지. 여기가 얼마겠니? 여기가 0일 거야. 이해됐니? 이해돼? 그리고 요전에 y좌표 얼마겠어?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집어넣으면 1 나오지. 그치? y좌표는 1일 거야. 그치? 요 녀석도 꼭지점이 0,12 위로 볼록 2차 함수인데 우리 3부터 그릴 거잖아. 그치? 3 집어넣으면 얘도 1 나와. 그치?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뚝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야. 원래 마저 그래프는 뭐 이렇게 있었겠지. 그치? 얘는 뭐야? 그럼 요 녀석은 y는 k t-3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치? 즉 3,1을 지나고 기울기가 k인 직선이니까 여기가 3,1이잖아. 그럼 3,2가 여기 있겠지. 이해돼? 어디가 3,2가 여기 이렇게 있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하얀색 얘는 쭉 가고 이쪽은 여기서 끝이야. 알았지? 이 그래프다 위쪽에 있으면 된대. 그러면 어디보다 요 빵꾸 뚫린 지점을 딱 지날 때 요 때보다 요 포함 요렇게만 내려가면 돼. 그치? 더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면 하얀색이 더 위로 올라와 버리니까 하얀색이 fx인데. 그치? 즉 여기가 그럼 왼쪽 마지노선이고 오른쪽 마지노선은 뭐겠어? 이렇게 접할 때가 마지노선이겠지. 그치? 역시 포함 등호까지는 있으니까 포함은 해줘도 돼. 그치? 그럼 요 점은 지금 0,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0 나오나? 0,0하고 3,2니까 요때 기울기가 얼마야? 요때 기울기 3분의 2야. 그치?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잖아. 그러니까 내가 찾는 k값은 3분의 2 이하야. 그치? 두 번째는 뭐겠어? 직선이 요 이차함수에 접할 때야. 그치? 접할 때 어떻게 찾겠어? 판별식 빵이다 찾겠지. 근데 문제는 판별식 쓰면 k값이 두 개가 나와. 이유가 뭐냐면 원래 사실은 이차함수가 이만큼 있는 거고 점이 지금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거든. 판별식 쓰면 두 값이 나와. 둘 중에 하나 골라줘야 돼. 알았지? 우리는 그래프가 이쯤 잘려가지고 이거는 그림 그려서 판단하는 게 제일 빨라. 알았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림을 그려서 점이 여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서 그림 그려서 확인해 보는 게 제일 빨라. 내가 찾는 그래프는 양수 두 개 중에 더 작은 음수값이야. 빠르게 찾을게. 그냥 요거 판별식 써서 찾으면 그래서 k값이 딱 8, 마이너스 8 나와. 판별식 쓰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8 나오거든. 그 중에 마이너스 8이 답이어서 얘가 우리 문제의 답이야. 오케이? 두 번째 건 뭐 판별식 쓰면 돼? 얘랑 판별식 했지 당연히. 그치? 얘네 둘이 가지고 판별식이 0이다 쓰면 k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들